23년 마지막 주 경제신문을 읽어줘. 부동산 아파트값 희비 엇갈린 경기 남북부 성남, 광명, 과천 오르고 일산, 동두천은 2년째 뚝. 서울, 강남 등 8개구만 올라. 작년 9% 급락, 송파 5% 상승. 헬리오 파크리오 거래 주도. 연말 아파트 거래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기 남부권과 북부권 아파트값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지방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5% 이상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남부권에 속한 성남시 수정과 과천 광명시는 아파트값이 4에서 6%가량 오른 반면 북부권인 고양시, 일산, 서구와 동두천, 의정부시는 8에서 10%가량 떨어졌다. 남양주시와 양주, 광주시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5%로 하락폭이 크다. 성남 수정구는 지난해 아파트값이 12% 급락한 데 따른 반작용으로 올해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송파에서는 가락동 헬리오시티와 신천동, 파크리오 등 대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헬리오시티는 지난해 말 13억 9천만원까지 떨어졌던 84제곱미터 가격이 최근 17억 4천만원으로 1년 새 3억 5천 올랐다. 21년 최고가인 20억 9천만원에 비하면 83%까지 회복된 셈이다. 신천동 파크리오 86제곱미터 실거래가는 지난 1월 15억 5천만원에서 17억 8천5백만원으로 2억원 올랐다.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잠실 파크리오가 예전에 잠실 4단지고 트리지움이 잠실 3단지, 리센치가 잠실 2단지, 엘스가 잠실 1단지, 잠실 5단지는 재건축 진행 중이고. 사실 올해 송파구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하락폭이 그만큼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송파구 아파트값은 9% 급락해 강남구 마이너스 4.7%, 서초구 마이너스 2.8%에 물론 서울 평균 7.71%보다 더 떨어졌다.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진 지역은 도봉구, 강서구, 강북구, 금천구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작년에도 7에서 12%가량 급락한 데 이어 2년째 큰 폭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산 아이파크, 도봉구 창동의 112제곱미터는 연초 8억 5천만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지난달 7억 9천만원까지 실거래됐다. 21년 최고가 12억원에 비하면 4억원 이상 하락했다. 지방은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대구, 부산 등 영남권은 6에서 10%가량 떨어져 작년에 이어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입주 물량이 많아 일부 단지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 매물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 집값 내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0.08% 떨어지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김민섭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장은 집값 하락기에는 거래량이 적어도 일부 거래에 가격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며 지금은 거래량이 크게 줄어 당분간 지금과 같은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빅테크 2배 뛸 때 경제금융 주식, 중국 전기차는 40% 추락, AI 열풍의 IT 수요 확대, 기술주 펀드 강세 지속, G2 갈등, 경기 침체 우려, 중국 펀드 수익률은 하락. 올해 국내 펀드 시장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빅테크나 글로벌 반도체 테마를 담은 상품들이 수익률 상위권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경제가 침체기를 맞으면서 중국 펀드들은 큰 평가 손실을 내고 있다. 25일 금융정보업체 FN가에 따르면 국내 상장지수 펀드와
공모펀드 상품 중 지난해 21일 기준으로 연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테마는 미국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 알파벳, 테슬라 등을 담은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ETF 수익률은 97.49%에 달했다. 글로벌 경제 연착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AI 열풍으로 내년 전방 정보기술 산업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에 쌀 반도체 종목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미 반도체 리노 기업, DB하이텍, ISC 등 국내 반도체 종목을 집중 편입한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 수익률도 70%에 달했다. 공모펀드 시장에서도 미국 빅테크와 글로벌 반도체 강세 현상이 포착됐다. 국내 사모운용사중 가치투자의 대가인 VIP 자산운용의 점원을 받아 펀드를 운영하는 다월 VIP 스타 컬렉션 펀드 수익률도, 여기 VIP는 최준철이 있는데, 이 상품은 솔루엠, 한솔케미컬, 메리츠 금융지주 등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면서도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주로 담고 있다. 한솔케미컬,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뭐 14배로 증자를 한다 해가지고 상한가를 몇 번 치고 있고, 한솔케미컬은 보통 삼성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가산화수소 생산하는 곳인데, 반도체가 주로 매출이고, 또 2차전지 실리콘 2차전지 쪽으로 음극재 쪽을 하고 있어요. SDI에 공급할 한솔케미컬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반면 올해 홍콩 항생지수가 19% 하락하면서 중국 펀드 수익률은 부진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염려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동부유 정책 기조를 통한 기업 성장 불확실성 확대로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 영향이다. 세 번째, 미국 금리 3, 4%가 뉴노멀, 우크라 중동 전쟁 확전이 최대 변수,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내년 금리 인하 단행하겠지만 정확한 타이밍 예측은 금물. 시장은 물가 안정 확신하지만 반등할 가능성도 30% 있어. 전쟁 경제 파장 크지 않았지만 확전 조짐의 글로벌 시장 긴장, 중국 둔화 우려도 갈수록 커져. 대미 수출 비중 높은 독일 직격탄. 긴축을 주도했던 제임스 블러드, 존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하는 말인데, 지난해 연방준비제도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주도해오던 제임스 블러드 전 센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내년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앞으로 3, 4% 유지하는 뉴 레짐, 새로운 체제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 경제가 재상승할 확률과 하락할 확률은 3대 7이라며 물가가 반등할 때 초래될 혼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FOMC 결과에 따르면 내년 금리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금리가 3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나온다. 이는 24년 말까지 가정한 것이다. 연준 정책 효과가 나오고 있고 내년 물가 목표치가 2%에 근접할 것이라 예상한다. 우리나라 김한진 박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한 3.5%가 된다고 하면 시장금리 10년물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4에서 4.5%가 적정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의 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없는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물가가 반등할 가능성을 낮게보고 있다. 1970년대 연준은 물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한 적도 있다.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 가속화되고 24년에도 좋은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 재반등은 위험 요소일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을 추적하는 애틀랜타 연은 GDP Now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강력한 일자리와 소매 판매 호주에 힘입어 2%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실물 경제 신호가 현재 인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의 사례로 쭉 지켜봤을 때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금리를 인하를 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를 하는가, 아니면 금리의 정상화, 물가는 이미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어차피 지금 고금리인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할 것,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실업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실업률 한 3.9%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업률 시절, 이때는 bad is good인데, 예전에는 지금까진 bad is good인데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하지만 실업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하면 이건 bad is bad가 되어 미국 주식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안 좋아지면 그에 영향을 받는 우리 한국 증시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명목금리라는 뉴 레짐에 접어들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 정책금리가 높은 수준이었고 물가 상승률이 거의 대부분 2%에 머물렀는데 그때로 돌아간 것 같다. 따라서 명목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2009년에서 2019년도보다 높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연준은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고무적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하반기에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내년도 어쩔지 전문가들 대부분 상저하고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어떨지 지켜를 봐야겠네요. 2022년에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4번 연속 공격적으로 인상한 것은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결국 물가는 하향 궤도에 진입했다. 2024년 상반기에도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노동시장도 강세를 보이기 바란다. 2022년 당시 정책금리를 급격히 상한 것은 이른바 선제적 대응 전략인 프론트로딩이었다.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빠르게 통제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고자 판단했다. 2차 대전, 중동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이 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지상전 때문에 유럽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질적으로 미친 파장은 크지 않았다. 중동에서 수십 년간 파장이 크지 분쟁이 계속됐지만 국지적 분쟁에 머물렀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모든 베팅은 끝나게 된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시장은 확정 가능성 등의 위험을 우려해야 한다. 중국 리스크는 어떻게 보나? 중국 경제는 최근 1년 이상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부동산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됐고 일부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손쉬운 해결책은 없다고 본다. 특히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이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3대 블록 가운데 미국 경제가 가장 선방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